2022년도 1학기 러시아 명작에 의해 첫 강의를 또 녹강을 하는데요. 자, 이제 강의 내용도 내용인데 지금 형식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면 강의로 가는데 저도 크게는 이제 그 원칙을 따르겠습니다. 뭐 따르지 않고 다른 도리가 없고 따라야죠. 네, 따르는데요. 그 첫 한 1, 2주 정도는 지금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면서 상황을 봐서 이제 대면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수강생 수입니다. 애매하게 카트라인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적게 신청을 했으면은 그냥 바로 대면으로 가도 되는데 애매하게 올라서 있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강의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고 대면으로 전환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3주 정도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보실 때는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바꾼 강의 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2일에는 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수업을 듣고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뭐 이걸 먼저 보고 이제 줌에 오실 분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전자일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수요일 1교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제 찍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은 대면으로 가겠다는 거고, 이제 첫 2주 정도는 비대면으로 합시다인데요. 비대면인데 이제 그 저희 수요일이 선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줌의 장점을 알았으니까 잠깐만 접속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업 일수를 빨리 떼놓는 걸로 하고, 그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강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럼 보강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이제 종강도 어쩌면 한 번이라도 한 주라도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이 강좌를 워낙에 이제 여러 학기를 해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했었는데요. 지난 학기에는 20세기에 관심이 많아서 20세기 비중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SF, 러시아 문학의 SF, 그것도 무리하게 이제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도 공부가 많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하면서 자유롭게 저도 이제 저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러시아 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SF 문학 혹은 영상 자료, 그러니까 네, 영화 같은 것도 좋다라고 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공유를 했었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도 물론 하고는 싶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심 끝에 뭐뭐뭐뭐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것까지는 제가 구겨 넣지를 못해서 아쉽지만 SF는 뺐고, 뭐뭐뭐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은요,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러시아 명작에 의해 강의를 하면서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2개 읽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있기는 한데요. 이제 드물진 않았죠. 대신에 이제 뚜르게네프나 뭐 이런 작가를 같이 읽어왔는데, 이번에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장편을 2개씩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되게 크고요. 이 두 작가의 4편의 장편을 중심으로 해서 비포 애프터죠. 그러니까 도토리 앞에 푸시킨 고골, 그 다음에 이제 도토리 이후에 19세기를 마감하고 20세기를 여는 작가 최홉, 그리고 중간고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세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뿌시킨하고 이제 고골은 근대 문학을 여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녹강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의견, 질의응답을 많이 이제 유도를 해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원활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 현장 강의에서는 말을 시켜도 잘 말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름표 붙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출석부 보고 여러분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줌에서는 여러분이 얼굴 밑에 이름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의 발언으로 존재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줌에서 질의응답이 더 활발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마스크 끼고서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지금 없다는 판단 하에 대면으로 가는 거니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부터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걸로 일단 원칙을 세우고,
뿌시킨 고골은 줌에서 이제 보는 걸로 할 겁니다. 작품은 여기 스페이드랑 고골의 코웨투인데 제가 딱히 바꾸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텍스트도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보면 되고, 기왕지사 이제 집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민음삽 한 번을 올려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로 이제 보셔도 상관이 물론 없고요. 아무 걸로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벌써 재작년인가 봐요. 이거 이제 연구서를 냈는데 여기에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수업 내용이 19세기 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은 사실 굳이 보실 필요가 없겠죠. 강의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올려놓았고요. 외부 유출 물론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9세기 그 전반기, 그러니까 앞전자 써서 전반기를 본 다음에 이제 후반으로 가는데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이제 쭉 넣는데 말씀드렸듯이 장편이 4개이기 때문에 겁먹을 수 있는데 제가 막 글자 키우고 막 진하게 하고 막 해갖고 강조를 했는데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그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냐고. 다 읽으면 좋죠. 다 읽어라 얘들아. 부디 좀 읽어라.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와벌이 500, 500에서 거의 1000쪽이거든요. 까라마조프가 거기 하나 더 붙여서 거의 1500쪽. 안나 까레니나가 또 500, 600 막 해서 3권이고 부활이 좀 짧아서 2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면은 산술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주 스킵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거는 정독을 해서는 도저히 완독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답안도 하나를 쓰게끔 이제 유도를 하고 여러분한테 서술형은 다 문제를 미리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둘 중에 누구한테 마음을 더 줘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방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하는 문항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예컨대 까라마조프를 조금 읽고 안나 까레니나도 조금 읽었는데 뭐 비슷한 거예요. 호감도가. 그럼 이제 2개 비교하시면 돼요. 그건 알아서들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발제문 쓰셔야 되거든요.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서 이제 질의응답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서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또 모르겠어요. 또 지금 2000년대생 이후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세대 또 그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보다는 점점 더 말을 잘하는 세대이고 점점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꺼리낌이 없고 자신감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말을 안 시켜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분위기를 보고서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골고루 말할 수 있게끔 형평성이나 이런 걸 이제 다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은 다 대표작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죄와벌, 까라마조프,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안나 까레니나랑 원래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이건 진짜 너무 두껍고요. 말이 안 되고 안나 까레니나, 부활 이렇게 이제 넣은 게 제가 연구가 다 어지간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다 어지간히 썼는데 부활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욕심. 근데 이번 학기에 나는 부활을 곧 죽어도 완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쭉 이제 뿌시킨부터 읽어오시고 저는 딱 개강을 하자마자 부활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좀 그 이반 일리체의 죽음이라고 후기에 좀 짧은 걸작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제가 톨스토이 민화를 번역해서 조만간 이제 출간이 돼야지 예정대로는 그런데 학기 중에 출간이 되면은 약간 기분풀이 삼아서 한 번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사 일정 때문에 9주에 중간고사를 넣었는데 이것도 사실 늦죠. 원래는 8주에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대면 강의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강의실 분위기를 봐서 그리고 여러분 학생 수 얼마나 남을지 뭐 등등등 요런 거 분위기 봐서 중간고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면 강의일 때. 비대면 강의면은 자료를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곧 죽어도 뭐든지 하셔야 되는데 시험의 형식인데요. 원래는 이거는 객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나와서 암기한 문제를 쓰고 서술형 문제를 쓰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4학기를 꼬박 4학기를 저희가 이제 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식의 평가 방식이 많이 개발이 됐단 말이죠. 이 수업도. 그 다음에 이제 학기별로 학생 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심지어 막 2배까지 차이가 나고 많을 때랑 적을 때랑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제가 평가 방식을 이제 조절을 해왔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과제 형식의 그러니까 시험 형식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올릴 거예요, 중간고사는. 그러니까 뭐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시험에 준하는 과제를 이제 올려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강의실에서 수업을 계속 하게 되면은 진도를 빼는 걸로 하고 중간고사는 안 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는데요. 원래 체업을 19세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주수가 너무 밀려가지고 제가 지금 뒤로 뺐는데, 체업을 19세기에 붙여서 묶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아무리 바빠도 체업은 꼭 하고 가고, 이제 체업도 어떨 때는 막 2주씩, 3주씩 하고는 했습니다. 어떨 때냐면 제가 이제 체업을 많이 읽고 싶을 때. 근데 이제 체업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는 공부한 거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은 근데 새로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체오프는 여러분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선정, 광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학습하도록 강요할 건데, 그거에 이제 자신감을 주는 게 뭐냐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래도 답안을 꼭 골라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고골 뿌시낀 체업 이렇게 엮어도 골라 쓰고요. 지금 저희 빠졌는데 뚜루게노프 체업 이렇게 엮어도 체업을 고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극장 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극 하시는 분 혹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체업의 희곡을 꼭 보면 고릅니다. 꼭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빼지 않고 갑니다. 이번에도 넣고, 작품도 바꾸지 않습니다. 뭐 가끔씩 갈매기로 바꾸긴 했는데, 그냥 이번 학기에는 부활의 살얼이랐다 해가지고 부활에 이제 혼신하려고 다른 건 바꾸지 않고 가고요. 20세기 작가가 딱 4명인데, 그리고 내 작품인데,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요걸 이제 여러분 혁명을 좀 보셔야 돼서 내전이나 이런 거 역사적인 맥락에서 역사소설로 읽으셔도 되고, 주요 인물들 유리 지바고나 뭐 라라나 파벨 안치포프나 이런 여러 지식인들의 로맨스로 보셔도 되고, 어쨌거나 이제 이게 문학사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이제 충분히 있는 거죠. 문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3,400쪽이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1,000쪽?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알아서들 전체에서 한 4분의 1이나 요 정도 읽으시고, 제가 이번에 이제 다 대면으로 갈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진도 떼고 이런 걸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기왕지사 이제 동영상 찍어 놓은 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고, 나중에 이걸로 보고서를 쓰실 분들은 좀 꼼꼼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기 말하자면 폭발한 작품이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입니다. 이게 제가 벌써 지금 몇 년이지? 아무튼 오래전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AI나 막 SF나 이런 게 너무 떠서 그런지 요거를 한 4학기 전부터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도 신이 나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하기 되게 좋은 게 일단은 가성비 높다는 거, 짧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에트 정치 이쪽 이제 이렇게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막 아무라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인데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발칙합니다. 그런 거 이제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레포트도 많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제니친,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인데, 이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불가코프하고 솔제니친 전부 다 스탈린 시대의 작품이긴 한데, 한쪽은 조금 다른 식으로 풍자고 정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장르적이고 문체적인 측면에 좀 더 기운 작품이고요, 불가코프가. 그 다음에 이제 솔제니친 같은 경우에는 문법 자체는 사실주의 화법 그대로인 거죠. 전통적인 소설 기법으로 이제 가는데, 이것도 가성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러시아 명작의 예를 듣고 할 때부터 사랑받아 왔고, 특히 이제 사회대 쪽 학생들이 많이 레포트 많이 써줘가지고 제가 이 소설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매 학기 강의를 해왔고, 여러분들의 성원이 워낙에 컸기에